카운터 스티어는 그냥 하지 마세요. 배우려고 할 필요 없고요. 가르치려고 하지도 마세요. 카운터 스티어는 그냥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모르는 게. 네, 안녕하세요. 교자연화 신근입니다. 오늘은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를 꼭 배워야 한다, 아니면 이게 엄청난 기술인 것처럼,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것처럼 막 교육 영상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인터넷 글로도 이렇게 막 설파하시는 분들 있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카운터 스티어링을 하지 말라고 영상을 찍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찍냐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왜 하지 말라는지, 카운터 스티어를 왜 하지 말라는지, 거기에 앞서 먼저 카운터 스티어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터 스티어가 뭐냐? 카운터 스티어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로 핸들을 순간적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왼쪽으로, 내가 이쪽으로 이제 눕고 싶어. 이쪽 왼쪽으로 눕고 싶으면 왼손을 핸들을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핸들을 왼쪽으로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왼쪽으로 급격하게 눕는 게 카운터 스티어입니다. 왼쪽으로 눕고 싶은데 핸들을 왼쪽 손을 밀면 바퀴가 반대로 꺾이게 되거든요. 왼쪽으로 밀면 바퀴가 이쪽으로 갑니다. 극단적으로. 그러면 바퀴가 이쪽으로 갔다가 순간적으로 그립을 찾으면서 바로 왼쪽으로 급격하게 핸들이 꺾입니다. 이게 카운터 스티어예요. 그럼 이거를 왜 쓰느냐?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특히 공도에서는 더욱더 쓸 일이 없고요. 서킷에서나 그나마 좀 간간히 써야 되는데, 사실 서킷에서도 레이스 대회에서도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이게 카운터 스티어라는 거는 내가 왼쪽으로 뱅킹을 하고 싶을 때 왼손을 밀어주는 겁니다. 왼손을 이쪽으로 눕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눕고 싶으면 왼손을 밀어주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왼손을 밀어주면 앞바퀴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겠죠. 바퀴가 오른쪽으로 순간적으로 갔다가 밀어줬던 손을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바퀴가 그립을 찾으면서 왼쪽으로 급격하게 꺾입니다. 그걸 카운터 스티어라고 하죠. 보통 카운터 스티어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스티어링을 돌리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사륜 자동차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후륜 자동차들을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카운터 스티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좀 빠른 속도로 코너를 진입했을 때, 이게 만약에 이제 자동차라고 할게요. 이렇게 돌아나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돌면서 뒤가 돕니다. 이렇게 뒷바퀴가 돌아버려요. 이거를 오버스티어라고 하거든요. 보통 자동차를 이제 이런 오버스티어를 놨을 때 핸들을 이쪽 방향이면 이 반대로 틀어주는 거예요. 앞바퀴를 반대로 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뒤가 미끄러지다가 드리프트가 되겠죠. 드리프트가 되면서 앞바퀴는 이 핸들 진행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틀었기 때문에 드리프트가 되면서 다시 뒷바퀴가 그립을 찾으면서 돌아 나가겠죠. 사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카운터 스티어를 보통 이제 드리프트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꼭 드리프트가 아니더라도 뒷바퀴가 코너 밖으로 빠지는 오버스티어 때는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틀어 주면, 이런 도타를 해줘야 뒤가 완전히 오버스티어라서 돌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륜차가 아니라 이제 이륜 바이크, 이제 바이크의 경우에는 카운터 스티어를 왜 치느냐? 바이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눕고 싶은데 몸무게 체중 이동을 해서 눕는 게 아니라 카운터 스티어로 왼쪽으로 누우려고 하면 핸들을 이쪽으로 밀겠죠.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면 앞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틀리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미는 순간은 정말 짧은 순간이어야 돼요. 진짜 뭐 한 0.1초에서 0.5초 사이. 이거를 밀고 가만히 계속 있으면, 그러면 이제 뒷바퀴를 풀악셀을 당겨서 파워 슬라이드를 해야겠죠. 모토GP 선수처럼. 파워 슬라이드 아시죠? 드리프트예요. 바이크라는 드리프트입니다. 뒷바퀴가 계속 회전을 하면서 이제 접지력을 잃은 상태죠. 그러면 뒷바퀴가 흐르는데 앞바퀴는 코너 반대 방향을 틀어주면서 드리프트하는 거. 그러니까 바이크에서는 파워 슬라이드라고 하죠. 파워 슬라이드 할 이유가 없다면 핸들을 카운터를 쳤을 때 밀고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카운터 스티어는 0.1초에서 0.5초 정도 살짝 밀어주고 빼야 돼요. 살짝 밀어주고 빼면 앞바퀴가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손을 빼는 순간 급격하게 이쪽으로 눕는 거죠. 이게 카운터 스티어예요. 자, 그러면 카운터 스티어를 여기서 한번
공터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운터 스틸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칠 거예요. 오른쪽으로 누울 겁니다. 자, 쳐봅니다. 오른손을 밉니다. 오른손을 밀면 바로 눕습니다. 이렇게 카운터 스티어를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뱅킹입니다. 오른쪽 뱅킹. 핸들을 잘 봐주세요. 저도 핸들을 보면서 핸들을 찍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밉니다. 급격하게 누웠어요. 조금 더 길게 밀어볼게요. 자, 다시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밀어보겠습니다. 좀 더 길게. 자, 밉니다. 손을 놓는 순간 다시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뱅킹을 합니다. 근데 그 뱅킹을 어느 만큼 누르는지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오른쪽으로 밉니다. 뱅킹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해야 되는데 이 카운터 스티어를 치면 얼마만큼 뱅킹을 하는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속도에 따라서, 미는 힘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밀어봅니다. 쉣, 굉장히 많이 꿀렁거리죠. 지금 영상으로 볼 때는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바이크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이질감이 생겨요. 엄청난 이질감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밀어봅니다. 정말 이질감인데 이게 전달이 안 되네요. 이게 다시 쉣. 카운터 스티어, 이런 시내 주행에서는 카운터 스티어를 할 이유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한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카운터 스티어, 뭐 급한 좌회전은 아니지만 여기서 카운터 스티어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느린데요. 카운터 스티어, 쉣.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른 순간에 많이 눕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심 중에서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직진을 달리고 있을 때 왼쪽으로 카운터 스티어링을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이제 띄고 왼손을 밀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오토바이가 바이크가 바로 왼쪽으로 훌떡 눕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으로 눕기 전에 오른쪽으로 꿀렁하죠. 자, 시외로 나와서도 이런 이제 와인딩을 만났어요. 꼬불꼬불한 길에서도 체중 이동을 해주면 되지, 여기서 카운터를 쳐주면 안 돼요. 카운터를 한번 쳐볼까요? 방금도 아주 살짝 쳤는데 바이크가 꿀렁하죠. 자, 여기 왼쪽에서 카운터를 한번 쳐볼게요. 예. 방금 후떡 눕는데 코너는 완만한데 바이크는 너무 급격하게 누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런 시외를 나와도 써먹을 일이 없어요. 카운터 스티어를. 왜냐면 너무 급격하게 눕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쓰면 오히려 위험해요. 코너 안쪽으로 파고들기 때문에요. 자, 이제 뱅킹을 하는 도중에도, 바이크가 뱅킹을 해서 선회를 하고 있는 중에도 카운터 스티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셀프 스티어가 작동을 하죠. 저속에서 몸으로 뱅킹을 하면 핸들을 돌려서 눕는 게 아니고요, 핸들을 제가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핸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셀프 스티어입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지금도 돌아가요. 눕히면 돌아갑니다. 핸들이. 이게 셀프 스티어예요. 그래서 깊은 뱅킹을 하고 있을 때도 이게 되지 않습니다. 자, 깊은 뱅킹 들어갑니다. 카운터 스티어를 쓰나 안 쓰나 한번 보겠습니다. 깊은 뱅킹을 들어가도 카운터 스티어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깊은 뱅킹 들어갑니다. 자, 깊은 뱅킹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안 돌아갑니다. 카운터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카운터 스티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임이 갔는지 지금 안내를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왜 하지 말라고 저는 주장하는 쪽에 속하냐면, 이 카운터 스티어라는 건 사실 일상주행 생활에서는 아무런 쓸 일이 없어요. 그거를 쓸 상황도 생기지도 않고 그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카운터 스티어만 머릿속에 막 담아두고 있다가 오히려 몸이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바이크는 이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게 바이크예요. 그러지 않으면 머리로 생각하면서 카운터 스티어를 이때 쳐야지 저때 쳐야지 뭐 셀프 스티어링이 어쩌고 막 이렇게 이론만 생각하다가는 그거는 안전한 주행이 안 됩니다. 돌발 상황에서 생각할 겨를 없이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바이크예요. 그렇다면 카운터 스티어를 왜 치면 안 되냐? 일반 사람들이 카운터 스티어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치게 되면 자기가 얼만큼 뱅킹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기죠. 코너는 조금 완만한데 카운터를 쳐갖고 급격하게 뱅킹을 누워서 오히려 길 코스를 인으로 이탈할 수가 있는 거죠. 아웃으로 빠져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심 주행에서나 아니면 일반 투어를 다니면서 일반 지방도로를 다니실 때도 쓸 일이 없습니다. 서킷에서도 정말 급격한 상황 아니면 쓸 일이 없어요. 서킷에서 레이스를 할 때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기술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막 카운터 스티어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카운터 스티어를 공부해야 된다, 카운터 스티어를 연습해야 된다, 카운터 스티어는 초보자들이 배워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글이나 영상으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초보자분들이나 일반적인 라이더분들 카운터 스티어를 연습하거나 카운터 스티어를 머릿속에 담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체중 이동으로 인해서 더 얼마나 빠르게 어프로치를 하느냐. 어프로치는 바이크 위에서 체중 이동을 굉장히 몸을 빠르게 움직이는 건데, 어프로치를 얼마나 빠르게 해서 체중 이동을 빠르게 해서 뱅킹을 하느냐, 이거에 더 연습을 하고 더 중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일반 라이더들이 카운터 스티어를 언제 쓰느냐, 긴급 회피 기동을 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긴급 회피 기동, 그게 뭐냐면 막 달리고 있다가 앞에 뭐가 갑자기 튀어들어왔어요. 뭐가 갑자기 팍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브레이크 잡다가 갖다 받고 날아가겠죠. 그래서 막 달리고 있을 때 뭐가 딱 튀어나오면 카운터 스티어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훌떡 누우면서 일로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오다가 긴급하게 움직여서 이쪽으로 피해 나갈 수 있어요. 이런 긴급 회피 기동을 할 때는 카운터 스티어를 치셔도 됩니다. 도심 주행이거나 맞은편에 차들이 많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카운터 스티어를 치면 오히려 그것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달리고 있는데 좀 고속입니다. 차가 튀어나왔어요. 얘를 피하려고 카운터를 치고 긴급 회피 기동을 해서 빠져나오는 순간 이 앞에 다른 게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역주행을 해서 정면 충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위험 요소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 회피 기동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죠. 25년 동안 바이크를 타오면서요, 되게 많은 사고들을 봐왔고 많은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눈으로도 봐왔고 바로 앞에서도 봤고 뭐 이렇게 주변에서도 일이 많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25년 동안 바이크를 타면.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긴급 회피 기동으로 피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최대한 풀브레이킹 하면서 오토바이를 버려야 됩니다. 그냥
최대한 버려야 돼요. 버리는데 브레이크 밟으면서 들이박는 게 제일 나빠요. 크게 다칩니다. 크게 다쳐요. 큰 사고가 나요. 날아가기 때문에 날아가서 어딘가에 꺾이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튀어나오면 이거 100% 사고다라고 순간적으로 짐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를 연습해야 되냐면 바이크를 버리고 안전하게 슬립하는 거를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긴급 회피 기동도 그 다음 상황으로 정면 충돌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고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브레이킹을 하면서 끝까지 박는 게 제일 미련한 거고요. 브레이킹을 하면서 던져버려야 돼요. 바이크를 눕혀야 됩니다. 그냥 달리는 도중에 뛰어내리라는 게 아니라 바이크를 옆으로 슬립을 시키라는 거예요. 옆으로 슬립을 시키고 최대한 슈트 같은 걸 입었기 때문에 지면에 밀착을 해서 최대한 떼굴떼굴 구르면 안 되고요. 떼굴떼굴 구르지 않고 등 쪽으로 팔다리를 펴서 낙법 치듯이 최대한 마찰을 많이 이용해서 최대한 정지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카운터 스티어는 긴급 회피 기동에 쓰이지만 긴급 회피 기동에도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바이크 부서지고 폐차하면 고치고 새로 사면 됩니다. 기간이 걸려도. 근데 몸이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바이크를 다시 탈 수가 없어요. 카운터 스티어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카운터 스티어를 맹신하거나 카운터 스티어가 굉장한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연습하려고 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카운터 스티어는 그냥 하지 마세요. 배우려고 할 필요 없고요. 가르치려고 하지도 마세요. 카운터 스티어는 그냥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모르는 게. 괜히 그거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거 연습하고 그거 신경 쓰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고가 나거나 슬립으로 이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기술이에요. 뭐 엄청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카운터 스티어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슈트 입고 굉장히 덥고 땀나고 비 오고 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면서 촬영하고 싶었는데 덥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